트라우마라는 거는요, 아픈 만큼은 성숙하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파괴된다라고 해야 맞는 정도의 아주 압도적, 재앙적 상황을 겪은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을 해요. 이를테면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강도한테 뭐 이래서 굉장히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런 상태에 처했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한 경우 아니면 고문을 당했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경우들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 각인이에요. 죽음이 각인되는 상황, 이것이 트라우마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나랑 옆에서 같이 숨을 쉬고 너무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죽음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죠. 너무 생생해지죠. 비극적인 죽음이면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걸 한번 겪으면 자기 삶이 거기서 이렇게 시계가 멈춰요.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9살 땐가 뭐 한 10살 남짓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어떤 여성인데 20년 후에 그 남자를 찾아가서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 왜 멀쩡하게 살다 갑자기 무슨 일이래? 왜 그랬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트라우마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성폭행을 당한 그 시기에 자기 삶의 시계가 이렇게 멈춰요. 계속 그 생각, 그 기억, 그 상황, 그걸 거의 분 단위로 기억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그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 이상 다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은, 다른 경험은 뒤로 이렇게 뿌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기억 속에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해서 트라우마를 계속 재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더더욱 이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죠. 경험은 한 번이어도 기억에 의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세월호 그 유가족 엄마 아빠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이가 낮에 집에 있으면 아이는 학교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낮에는 아이가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저녁은 아이가 들어와야 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저녁에 아이가 없는 것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이가 없구나, 정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거의 1년여를 저녁 나절쯤 되면 부부가 집 앞에 세워둔 차에 와서 차에서 자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집이 너무 무서워서 내 아이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전혀 이전과는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기 상태도 전혀 달라지는데 이 상태를 내 이런 마음을 알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남은 생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 어떤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을 경험하면 그 죽음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겪는 그 죽음 각인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죄책감을 갖게 해요.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은 사람을 사랑하는 순서, 사랑했던 순서대로 죄의식을 갖게 돼요. 엄마, 아빠, 세월호 유가족들은 엄마, 아빠들이 해경이, 정권이 이걸 구해주지 않아서 뭐 이래서 라고도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죽였다. 내 직장 때문에 안산으로 이사 왔다. 내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학여행 얘가 가기 싫어했다. 내가 말리지 않았다. 내가 죽였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죄의식이 말할 수 없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